그런 분석도 나오고.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미사일 발사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 달라도 정말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일 침묵된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세계 어디든 위협. 이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얘기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지경의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북미사일 역대 최대 고각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오늘 미사일을 한 발 쐈죠.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김정은은 미사일 실행 버튼을 눌렀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미사일 발사는 이 부분의 이 주황색, 이 궤도와 숫자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성에서 쏘아 올려진 미사일은 고도 4,5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내 머리 위에 고도 4,500km까지 미사일이 올라갔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김정은은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고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한두 번 쐈습니까? 그런데 처음이었습니다. 최고로 높이 올라간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북한의 미사일, 미 워싱턴도 사정권. 워싱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악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워싱턴도 사정권에 든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미국의 워싱턴까지는 11,000km가 되는데요. 다음 화면도 주시죠. 정상으로 오늘 이 미사일을 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궤도로 쏘면 지금 전문가들 말씀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신 차장님도 같은 분석이신 것 같은데 정상으로 각도로 발사가 되면 13,000km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까지 미국 전역 이 본토가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평양에서 워싱턴 DC까지는 11,000km니까 너끈히 도달하고도 남는 사거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정권 안에 들어간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이 북한을 기준으로 13,000km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워싱턴까지 11,000km니까 미국은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북한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까지 이 킬로수 계산해보면 8,400km 되거든요. 호주.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영국까지 한 9,000km 되는데요. 유럽 전역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스카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준에 북한이 이르게 됐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조선중앙TV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네. 신 차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대략적인 앵커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거리도 그렇고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ICBM의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장사정, 그들이 원하는 사거리가 되느냐, 이게 됐죠. 두 번째가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중에서 상승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성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궤도로 날아가는 그것도 일단 됐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게 탄두 정밀유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조금만 자세나 속도가 비틀어져도 튕겨서 우주 공간으로 사라집니다. 정확한 각도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정확한 각도로 들어와도 6천에서 7천도의 고열을 견뎌야 되거든요. 이 탄두 재진입이 안 되면 아무리 멀리 보내도 고철 필요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아직 안 된 거냐. 북한이 그것을
됐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몇 가지가 있는데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장사정은 됐을지 몰라도 네. 정확하게 탄착 지점의 폭탄의 위력을 핵폭탄의 위력을 전달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창현님 좀 궁금한 것이 보통 북한이 아까 12시 반에 중대 보도하면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북한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쏘아 올리는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성공했다고 말만 하고 영상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뭐 워낙 많이 보여줘서 아, 왜냐면 우리가 또 대포병 레이더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궤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영상을 촬영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또 이제 사실은 우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쏜 것 중에서 세 가지 북극성 2형이라는 게 고체 연료, 예. 그다음 백두산 엔진을 1단으로 쏴서 올린 화성 12호, 예. 그 2단으로 쏴 올린 화성 14호가 7월 두 번 쏴서 7월 28일이죠. 예. 사거리는 그때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겁니다. 사실 아. 지금 한 3,000km 더 늘은 것은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의미는 없어요. 없는 그래서 것이군요.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기술적인 진일보를 보여주려면 사거리 3,000km야 사실은 예. 액체 연료량을 조절한다든지 탄두 무게를 바꾸면 할 수 있는 건데 탄두 재진입 기술을 보여줘야 이게 정말로 기술의 진일보인데 그렇죠.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많이 보여줄 것이 없는데 했으니까 이제 화성 12호로 약간 선전 개념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했던 것은 네. 정치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미. 예, 그러니까 한미 아까 말한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족, 예.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련된 불만 뭐 이런 의미로서 예. 한 거고 기술적으로는 지난 7월 28일에 비해서 아주 큰 진전을 이뤘다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됩니다. 신창현이 짧게 좀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이 ICBM 소위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은 마지막 완성은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북한이 우리가 100%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거는 뭐 퍼센트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참 일본 방위상이 예. 다탄두일 가능성을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한국 합참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만일 다탄두였다고 그러면 예. 상당히 진일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허. 일본이 갖고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파편과 탄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탄두를 식별했다는 것은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음. 어쨌든 탄두가 원형을 보존하고 내려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 재진입 기술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탄두를 회수해서 네. 정말 깎여 나간 것이나 원형이 변경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본 방위상이 말한 대로 네. 다탄두가 만일 돼서 그것을 엑스밴드 레이더로 잡았다고 그러면 예. 이건 지난번에 비해서 탄두 재진입이 진으로 됐다.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됐으면 예.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은 선전을 이야기할 했죠. 텐데 예. 안 한 거로 봐서 한국 합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대기권 진입하면서 파편이 됐다는 소리는 예. 불타버렸다는 소리인 겁니다. 폭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네, 네. 그런 증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한번 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노래 제목도 있었죠? 모두 잠든 후에 기습 발사. 강병규 기자. 네. 시간도 그랬고요. 장소도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시간을 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7월 달에 ICBM 첫 발사 성공을 알렸던 7월 4일, 그때는 오전 9시 40분에 아침 시간에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7월 28일에는 밤 11시 41분, 갑자기 이제 밤 늦은 시각으로 옮겨지죠. 예. 근데 이제 9월 15일 이거는 화성 12형입니다. IRBM급으로 이제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 6시 57분 이제 새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3시예요. 그러니까 다들 잠들 시간이고 예. 우리도 이제 뭐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이제 잠들 시간이고 소식을 뭐 챙기지 않는 시간인데 이때 기습 발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도 아까도 뭐 한번 설명했지만 평양 인근의 평성이라는 그런 활개지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평양의 뭐 순환 비행장이라고 예, 하잖아요. 순환 비행장. 네, 순환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쏜 게 아니라 아예 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동을 해서 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기습 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설명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많이 보아오시던 이른바 우리가 텔이라고 불리우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쏘아 올린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오늘 쏘아 올린 차량은 더 많아요. 바퀴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예요, 8개. 그럼 양쪽 하면 16개겠죠.
많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을 통해서 미사일이 이렇게 얹어지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얹어서 이동을 해서 서서히 이제 발사 장소에 다다르면 기립을 하죠. 기립. 미사일 이렇게 기립을 해서 여기서 발사 신호가 떨어지면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패턴은 계속 고각 발사예요. 거의 직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이게 더 고도를 높이 올려서 사거리를 줄이는 거죠. 미국까지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통해서 발사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 공통점을 읽을 수 있는데요. 신 차장님, 이것도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요 테일도 그렇고요. 예. 테일은 예. 사실은 테일에 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 그만큼 그들의 이제 소형화, 경량화, 저희 과거에 같이 금속이 아니라 탄소 섬유 같은 재질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무기는 이동형 발사대에 장착을 해야지 이게 무기다운 융통성을 가집니다. 예.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시간은 우리가 사실은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화성 14호인데 네. 7월 28일이나 이번에 보면 다 미국의 낮 시간에 쏘았습니다. 지난번에도 10시 예. 41분 워싱턴 시간으로 네. 이번에도 1시 17분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아. 미국 사람이 깨일 때 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인 게 아니고 화성 12호는 미국 대륙 본토가 아니라 괌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화성 14호는 우리로 보면 밤인데 미국 그 대통령이나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한참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에 쏘아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군은 사전에 이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새벽에 쏘아 올릴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북한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영상은, 신 차장님, 현무2라는, 한국 미사일이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네. 예. 이게, 사거리 300km이고요. 예. 네,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격파하는 유도탄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대지 미사일이거든요. 다음 또 공개된 오늘 무력 시위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 차장님 어떤 겁니까?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것 같은데요. 예, 해성2라고 예. 함정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해성2라는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저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신 차장님, 이건 뭔가 이 KF-16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 같은데요. 네,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공대지 순항 미사일 KF-16이라는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인데 각각 한 발씩 발사가 됐고 하나의 목표 지점에 저 세 발의 미사일이 명중하는 우리 군은 또 북한을 향해서 저렇게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판넬로 한번 다시 한번 나가주시죠. 세 번째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이냐 대화냐 뭐 이 부분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왜 그런 걸까요? 뭔가 미국과 우리나라와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발사 소식을 들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낮 시간이니까 백악관 기자들에게 뭐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이다. 근데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NSC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혹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뭐 뉘앙스로 얘기한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문 대통령이 맞서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s you probably have heard, and some of you have reported,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시청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하실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저렇게 김정은 말 안 듣고 미사일 쏘는데 안 되겠어. 이제 우리가 처리할 거야, 우리가. 미국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이 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어찌 보면은 한국과 미국 정상의 메시지가 좀 다르거든요, 신 차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두 정상이 하는 목표는 결국은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시키는 걸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단지 이제 방법론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경제적 압박이나 기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를 안 하면 네.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도 쓸 수 있으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핵을 내려놓아라. 그러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이 그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그 지원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이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각 차이는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압적이고 물리력도 쓸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믿게 해줘야 예. 평화적으로 나올 게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한미가 깊은 대화를 해서 예. 좀 같은 방향, 같은 목소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공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죠. 이 탄두 재진입이 안 되면 아무리 멀리 보내도 고칠 소용이 필요가 없는 없겠다. 거죠. 예, 그래서 예. 요 기술은 아직 안 된 거냐. 북한이 그것을 됐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몇 가지가 있는데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장사정은 됐을지 몰라도 네. 정확하게 탄착 지점에 폭탄의 위력을, 핵폭탄의 위력을 전달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창현님 좀 궁금한 것이 보통 북한이 아까 12시 반에 중대 보도하면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북한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쏘아 올리는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성공했다고 말만 하고 영상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뭐 워낙 많이 보여줘서 아, 왜냐 우리가 또 대포병 레이더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궤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못해 뭐 영상을 촬영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또 이제 사실은 우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쏜 것 중에서 세 가지 북극성 2형이라는 게 고체 연료, 예. 그다음 백두산 엔진을 1단으로 쏴서 올린 화성 12호, 예. 그 2단으로 쏴 올린 화성 14호가 7월 두 번 쏴서 7월 28일이죠. 예. 사거리는 그때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겁니다. 사실 아. 지금 한 3,000km 더 늘은 것은 뭐 그다지 큰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없는 그래서 것이군요.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기술적인 진일보를 보여주려면 사거리 3,000km야 사실은 예. 액체 연료량을 조절한다든지 탄두 무게를 바꾸면 할 수 있는 건데 탄두 재진입 기술을 보여줘야 이게 가난 분석도 나오고.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 오늘 미사일 발사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 달라도 정말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일 침묵된 북한 미사일 도발 체계.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세계 어디든 위협. 이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얘기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지경의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북미사일 역대 최대 고각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오늘 미사일을 한 발 쐈죠.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김정은은 미사일 실행 버튼을 눌렀던 것이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미사일 발사는 이 부분에 이 주황색, 이 궤도와 숫자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성에서 쏘아 올려진 미사일은 고도 4,5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내 머리 위에 고도 4,500km까지 미사일이 올라갔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김정은은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고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뭐 한두 번 쐈습니까? 그런데 처음이었습니다. 최고로 높이 올라간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북한의 미사일, 미 워싱턴도 사정권, 워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준에 북한이 이르게 됐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조선중앙TV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 애호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네. 신 차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뭐 대략적인 앵커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네. 뭐 지금 뭐 사거리도 그렇고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예. 사실 ICBM의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예. 장사정, 그들이 원하는 사거리가 되느냐, 이게 됐죠. 두 번째가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중에서 상승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성공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원하는 궤도로 날아가는 그것도 일단 뭐 됐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게 탄두 정밀유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조금만 자세나 속도가 비틀어져도 튕겨서 우주 공간으로 사라집니다. 정확한 각도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정확한 각도로 들어와도 6천에서 7천도의 고열을 견뎌야 되거든요. 워싱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악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워싱턴도 사진권에 든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미국의 워싱턴까지는 11,000km가 되는데요. 다음 화면도 주시죠. 정상으로 오늘 이 미사일을 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궤도로 쏘면 지금 전문가들 말씀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신 차장님도 같은 분석이신 것 같은데 정상으로 각도로 발사가 되면 13,000km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까지 미국 전역 이 본토가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평양에서 워싱턴 DC까지는 11,000km니까 뭐 너끈히 도달하고도 남는 사거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 사정권 안에 들어간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이 북한을 기준으로 13,000km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워싱턴까지 11,000km니까 미국은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북한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수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까지 이 킬로수 계산해보면 탈전 한 400km 되거든요. 호주.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영국까지 한 9,000km 되는데요. 유럽 전역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로 기술의 진일본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많이 보여줄 것이 없는데 했으니까 이제 화성 12호로 약간 선전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했던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미. 그러니까 한미 아까 말한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족,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련된 불만 뭐 이런 의미로서 한 거고 기술적으로는 지난 7월 28일에 비해서 아주 큰 진전을 이뤘다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됩니다. 신 차장님 짧게 좀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이 ICBM 소위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은 마지막 완성은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이 우리가 100%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거는 뭐 퍼센트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참 일본 방위상이 다탄두일 가능성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건 한국 합참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만일 다탄두였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일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갖고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파편과 탄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탄두를 식별했다는 것은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어쨌든 탄두가 원형을 보존하고 내려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재진입 기술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탄두를 회수해서 정말 깎여 나간 것이나 원형이 변경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본 방위상이 말한 대로 다탄두가